안녕하십니까? 지영철입니다. 제 나이 87입니다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 건강 비결을 궁금해하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87살의 골프 선수인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체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분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했고 일어나면 온몸이 경직되어 오래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건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90%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10년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변화가 없다면 1년 후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우리가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4가지 신체 부위 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요법보다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환자들은 3일만 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비법은 제가 87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건강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4가지 부위는 바로 머리, 피부와 등, 발, 허벅지 안쪽, 그리고 겨드랑이입니다. 이 부위들만 잘 관리해도 몸은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기억력 저하와 관련 있을 수 있는 머리, 피부와 등 관리입니다. 제 환자 중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을 자주 헷갈려 하셨습니다. 손주가 5명인데 큰 손주 이름을 부르려다 작은 손주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아예 이름이 생각나지 않기도 했죠. 할머니의 머리 피부를 만져보니 굳어 있었고 등 근육은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머리 피부는 마르고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았습니다. 머리 피부와 등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뇌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 피부에는 작은 혈관들이 많아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머리 피부가 경직되고 등 근육이 뭉치면 목과 어깨 통증은 물론 머리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단 5분 투자로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물 없이 뇌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제가 김명자 할머니께 제안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목욕할 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살짝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 끝으로 머리 피부를 5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앞머리부터 뒷머리, 귀 주변까지 동그라미를 그리듯 문지르세요. 연구에 따르면 머리 전체 마사지는 혈류를 30% 증가시켜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아침에 간단한 등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옆으로 몸을 구부리는 동작을 오른쪽으로 10초, 왼쪽으로 10초씩만 해도 등 근육이 풀립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꾸준히 머리 피부 마사지를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23%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주 후,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을 훨씬 잘 기억하게 되었고 각자 좋아하는 과자도 기억해 사주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머리 피부와 등의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간 이 방법으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중 87%가 2달 이내에 기억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제 환자 중 72살의 이민노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다리를 절뚝이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주 결혼식에 제대로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죠.
어르신의 발을 살펴보니 굳은 살이 박히고 발바닥 피부는 갈라져 있었으며 발가락 사이에는 염증까지 있었습니다. 발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와 연결된 7,000개 이상의 신경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이 건강해야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무릎, 허리, 심지어 어깨까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제가 50년간 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발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심지어 두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노 어르신께 제가 제안한 발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푸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5분 정도 문지르는 발바닥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심장과 간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 특히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커져 만성 피로와 몸속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발에 바셀린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기 있는 크림을 바르고 충격을 줄여주는 좋은 깔창이 있는 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화학 성분이 많은 고가의 제품보다 이런 단순한 천연 성분들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 중 85%는 3달 이내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후 이민노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으시고 손주 결혼식에서 직접 신부를 맞이하러 걸어가고 춤까지 추셨다며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변화는 약물 치료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약물은 잠시 통증을 가릴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84세의 박명자 할머니는 이 발 관리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물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원인이 허벅지 안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6살의 장승민 할아버지는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부어서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허벅지 안쪽은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중요한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막히면 다리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수면의 질이 42%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장승민 할아버지께 추천해드린 허벅지 안쪽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 특히 피부가 접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면 소재의 속옷을 입고 꽉 끼는 옷은 피하며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잘 때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꽉 끼는 옷만 바꿔도 혈액순환이 25%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보게 한 후 무릎을 양쪽으로 펼치는 자세로 매일 저녁 TV를 보면서 3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허벅지 안쪽에 베이비 파우더나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 습기를 조절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장승민 할아버지의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나 기관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겨드랑이가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제 환자 중 68살의 황미경 할머니는
매년 환절기마다 심한 감기에 걸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할머니의 겨드랑이 림프절은 부어 있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겨드랑이가 막히면 몸의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독일 미넨 대학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림프절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이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겨드랑이 관리만으로 감기 발생률이 63%나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황미경 할머니께 알려드린 겨드랑이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겨드랑이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미지근한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헹구는 것입니다. 둘째, 샤워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던 물기를 제거하고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아침에 2분간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림프 흐름이 좋아집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해주세요. 미국 면역학회 연구에 따르면 림프 마사지만으로 면역세포 활성이 28% 증가한다고 합니다. 6달 후, 황미경 할머니는 그해 환절기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4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 관리법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 머리 피부와 등, 수요일에는 발, 금요일에는 허벅지 안쪽, 일요일에는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식으로 요일별로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많은 방법 같아 다 실천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처럼 자주 보는 곳에 머리, 수, 발, 금, 허벅지, 일, 겨드랑이 이렇게 간단히 메모를 붙여두세요. 한 달 후, 박정숙 할머니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고 허리를 펴고 팔걸음도 가볍게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온몸이 아프지 않아요. 발목도 안 아프고 무릎도 덜 아파요. 요즘 감기도 안 걸리고 밤에 잠도 잘 와요. 제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제 환자 중 92%는 첫 주부터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차부터 대부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5분의 힘을 믿으십시오. 79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셨는데 제가 권유한 발 관리와 허벅지 안쪽 관리를 꾸준히 하신 결과 몇 달 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많이 좋아져 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한 주는 몸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2주만 참아보세요. 그 이후에는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제가 87세가 되어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 달라진 자신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건강해지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영철입니다. 제 나이 87입니다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 건강 비결을 궁금해하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87살의 골프 선수인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체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분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했고 일어나면 온몸이 경직되어 오래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건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90%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10년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변화가 없다면 1년 후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우리가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4가지 신체 부위 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요법보다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환자들은 3일 만에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비법은 제가 87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건강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4가지 부위는 바로 머리, 피부와 등, 발, 허벅지 안쪽, 그리고 겨드랑이입니다. 이 부위들만 잘 관리해도 몸은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기억력 저하와 관련 있을 수 있는 머리, 피부와 등 관리입니다. 제 환자 중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을 자주 헷갈려 하셨습니다. 손주가 5명인데 큰 손주 이름을 부르려다 작은 손주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아예 이름이 생각나지 않기도 했죠. 할머니의 머리 피부를 만져보니 굳어 있었고 등 근육은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머리 피부는 마르고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았습니다. 머리 피부와 등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뇌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 피부에는 작은 혈관들이 많아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머리 피부가 경직되고 등 근육이 뭉치면 목과 어깨 통증은 물론 머리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단 5분 투자로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물 없이 뇌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제가 김명자 할머니께 제안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목욕할 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살짝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 끝으로 머리 피부를 5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앞머리부터 뒷머리, 귀 주변까지 동그라미를 그리듯 문지르세요. 연구에 따르면 머리 전체 마사지는 혈류를 30% 증가시켜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아침에 간단한 등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옆으로 몸을 구부리는 동작을 오른쪽으로 10초, 왼쪽으로 10초씩만 해도 등 근육이 풀립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꾸준히 머리 피부 마사지를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23%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주 후,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을 훨씬 잘 기억하게 되었고 각자 좋아하는 과자도 기억해 사주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머리 피부와 등의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간 이 방법으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중 87%가 2달 이내에 기억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제 환자 중 72살의 이민노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다리를 절뚝이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주 결혼식에 제대로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죠. 어르신의 발을 살펴보니 굳은 살이 박히고 발바닥 피부는 갈라져 있었으며 발가락 사이에는 염증까지 있었습니다. 발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와 연결된 7,000개 이상의 신경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이 건강해야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무릎, 허리, 심지어 어깨까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제가 50년간 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발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심지어 두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노 어르신께 제가 제안한 발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푸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5분 정도 문지르는 발바닥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심장과 간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 특히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커져 만성 피로와 몸속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발에 바셀린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기 있는 크림을 바르고 충격을 줄여주는 좋은 깔창이 있는 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화학 성분이 많은 고가의 제품보다 이런 단순한 천연 성분들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 중 85%는 3달 이내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후 이민노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으시고 손주 결혼식에서 직접 신부를 맞이하러 걸어가고 춤까지 추셨다며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변화는 약물 치료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약물은 잠시 통증을 가릴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84세의 박명자 할머니는 이 발 관리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물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원인이 허벅지 안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6살의 장승민 할아버지는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부어서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허벅지 안쪽은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중요한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막히면 다리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수면의 질이 42%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장승민 할아버지께 추천해드린 허벅지 안쪽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 특히 피부가 접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면 소재의 속옷을 입고 꽉 끼는 옷은 피하며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잘 때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꽉 끼는 옷만 바꿔도 혈액순환이 25%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보게 한 후 무릎을 양쪽으로 펼치는 자세로 매일 저녁 TV를 보면서 3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허벅지 안쪽에 베이비 파우더나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 습기를 조절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장승민 할아버지의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나 기관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겨드랑이가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제 환자 중 68살의 황미경 할머니는 매년 환절기마다 심한 감기에 걸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할머니의 겨드랑이 림프절은 부어 있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겨드랑이가 막히면 몸의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독일 미넨 대학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림프절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이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겨드랑이 관리만으로 감기 발생률이 63%나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황미경 할머니께 알려드린 겨드랑이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겨드랑이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미지근한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헹구는 것입니다. 둘째,
샤워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던 물기를 제거하고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아침에 2분간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림프 흐름이 좋아집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해주세요. 미국 면역학회 연구에 따르면 림프 마사지만으로 면역세포 활성이 28% 증가한다고 합니다. 6달 후, 황미경 할머니는 그해 환절기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4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 관리법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 머리 피부와 등, 수요일에는 발, 금요일에는 허벅지 안쪽, 일요일에는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식으로 요일별로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많은 방법 같아 다 실천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처럼 자주 보는 곳에 머리, 수, 발, 금, 허벅지, 겨드랑이 이렇게 간단히 메모를 붙여두세요. 한 달 후, 박정숙 할머니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고 허리를 펴고 팔걸음도 가볍게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온몸이 아프지 않아요. 발목도 안 아프고 무릎도 덜 아파요. 요즘 감기도 안 걸리고 밤에 잠도 잘 와요. 제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제 환자 중 92%는 첫 주부터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차부터 대부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5분의 힘을 믿으십시오. 79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셨는데 제가 권유한 발 관리와 허벅지 안쪽 관리를 꾸준히 하신 결과 몇 달 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많이 좋아져 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한 주는 몸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2주만 참아보세요. 그 이후에는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제가 87세가 되어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 달라진 자신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건강해지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영철입니다. 제 나이 87입니다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 건강 비결을 궁금해하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87살의 골프 선수인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체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분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했고 일어나면 온몸이 경직되어 오래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건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90%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10년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변화가 없다면 1년 후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우리가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4가지 신체 부위 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요법보다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환자들은 3일 만에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비법은 제가 87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건강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4가지 부위는 바로 머리 피부와 등,
발, 허벅지 안쪽, 그리고 겨드랑이입니다. 이 부위들만 잘 관리해도 몸은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기억력 저하와 관련 있을 수 있는 머리 피부와 등 관리입니다. 제 환자 중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을 자주 헷갈려 하셨습니다. 손주가 5명인데 큰 손주 이름을 부르려다 작은 손주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아예 이름이 생각나지 않기도 했죠. 할머니의 머리 피부를 만져보니 굳어 있었고 등 근육은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머리 피부는 마르고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았습니다. 머리 피부와 등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뇌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 피부에는 작은 혈관들이 많아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머리 피부가 경직되고 등 근육이 뭉치면 목과 어깨 통증은 물론 머리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단 5분 투자로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물 없이 뇌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제가 김명자 할머니께 제안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목욕할 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살짝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 끝으로 머리 피부를 5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앞머리부터 뒷머리, 귀 주변까지 동그라미를 그리듯 문지르세요. 연구에 따르면 머리 전체 마사지는 혈류를 30% 증가시켜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아침에 간단한 등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옆으로 몸을 구부리는 동작을 오른쪽으로 10초, 왼쪽으로 10초씩만 해도 등 근육이 풀립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꾸준히 머리 피부 마사지를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23%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주 후,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을 훨씬 잘 기억하게 되었고 각자 좋아하는 과자도 기억해 사주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머리 피부와 등의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간 이 방법으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중 87%가 2달 이내에 기억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제 환자 중 72살의 이민노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다리를 절뚝이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주 결혼식에 제대로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죠. 어르신의 발을 살펴보니 굳은 살이 박히고 발바닥 피부는 갈라져 있었으며 발가락 사이에는 염증까지 있었습니다. 발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와 연결된 7,000개 이상의 신경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이 건강해야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무릎, 허리, 심지어 어깨까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제가 50년간 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발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심지어 두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노 어르신께 제가 제안한 발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푸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5분 정도 문지르는 발바닥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심장과 간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 특히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커져 만성 피로와 몸속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발에 바셀린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기 있는 크림을 바르고 충격을 줄여주는 좋은 깔창이 있는 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화학 성분이 많은 고가의 제품보다 이런 단순한 천연 성분들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 중 85%는 3달 이내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후 이민노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으시고 손주 결혼식에서 직접 신부를 맞이하러 걸어가고 춤까지 추셨다며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변화는 약물 치료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약물은 잠시 통증을 가릴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84세의 박명자 할머니는 이발 관리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물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원인이 허벅지 안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6살의 장승민 할아버지는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부어서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허벅지 안쪽은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중요한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막히면 다리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수면의 질이 42%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장승민 할아버지께 추천해드린 허벅지 안쪽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 특히 피부가 접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면 소재의 속옷을 입고 꽉 끼는 옷은 피하며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잘 때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꽉 끼는 옷만 바꿔도 혈액순환이 25%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보게 한 후 무릎을 양쪽으로 펼치는 자세로 매일 저녁 TV를 보면서 3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허벅지 안쪽에 베이비 파우더나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 습기를 조절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장승민 할아버지의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나 기관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겨드랑이가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제 환자 중 68살의 황미경 할머니는 매년 환절기마다 심한 감기에 걸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할머니의 겨드랑이 림프절은 부어 있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겨드랑이가 막히면 몸의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독일 미넨 대학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림프절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이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겨드랑이 관리만으로 감기 발생률이 63%나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황미경 할머니께 알려드린 겨드랑이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겨드랑이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미지근한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헹구는 것입니다. 둘째, 샤워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던 물기를 제거하고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아침에 2분간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림프 흐름이 좋아집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해주세요. 미국 면역학회 연구에 따르면 림프 마사지만으로 면역세포 활성이 28% 증가한다고 합니다. 6달 후, 황미경 할머니는 그해 환절기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4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 관리법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 머리 피부와 등, 수요일에는 발,
금요일에는 허벅지 안쪽, 일요일에는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식으로 요일별로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많은 방법 같아 다 실천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처럼 자주 보는 곳에 머리, 수, 발, 금, 허벅지, 겨드랑이 이렇게 간단히 메모를 붙여두세요. 한 달 후, 박정숙 할머니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고 허리를 펴고 팔걸음도 가볍게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온몸이 아프지 않아요. 발목도 안 아프고 무릎도 덜 아파요. 요즘 감기도 안 걸리고 밤에 잠도 잘 와요. 제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제 환자 중 92%는 첫 주부터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차부터 대부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5분의 힘을 믿으십시오. 79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셨는데 제가 권유한 발 관리와 허벅지 안쪽 관리를 꾸준히 하신 결과 몇 달 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많이 좋아져 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한 주는 몸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2주만 참아보세요. 그 이후에는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제가 87세가 되어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 달라진 자신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건강해지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영철입니다. 제 나이 87입니다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 건강 비결을 궁금해하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87살의 골프 선수인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체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분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했고 일어나면 온몸이 경직되어 오래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건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90%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10년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변화가 없다면 1년 후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우리가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4가지 신체 부위 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요법보다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환자들은 3일 만에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비법은 제가 87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건강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4가지 부위는 바로 머리 피부와 등, 발, 허벅지 안쪽, 그리고 겨드랑이입니다. 이 부위들만 잘 관리해도 몸은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기억력 저하와 관련 있을 수 있는 머리 피부와 등 관리입니다. 제 환자 중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을 자주 헷갈려 하셨습니다. 손주가 5명인데 큰 손주 이름을 부르려다 작은 손주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아예 이름이 생각나지 않기도 했죠. 할머니의 머리 피부를 만져보니 굳어 있었고 등 근육은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머리 피부는 마르고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았습니다. 머리 피부와 등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뇌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 피부에는 작은 혈관들이 많아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머리 피부가 경직되고 등 근육이 뭉치면 목과 어깨 통증은 물론 머리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단 5분 투자로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물 없이 뇌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제가 김명자 할머니께 제안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목욕할 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살짝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 끝으로 머리 피부를 5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앞머리부터 뒷머리, 귀 주변까지 동그라미를 그리듯 문지르세요. 연구에 따르면 머리 전체 마사지는 혈류를 30% 증가시켜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아침에 간단한 등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옆으로 몸을 구부리는 동작을 오른쪽으로 10초, 왼쪽으로 10초씩만 해도 등 근육이 풀립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꾸준히 머리 피부 마사지를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23%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주 후,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을 훨씬 잘 기억하게 되었고 각자 좋아하는 과자도 기억해 사주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머리 피부와 등의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간 이 방법으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중 87%가 2달 이내에 기억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제 환자 중 72살의 이민노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다리를 절뚝이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주 결혼식에 제대로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죠. 어르신의 발을 살펴보니 굳은 살이 박히고 발바닥 피부는 갈라져 있었으며 발가락 사이에는 염증까지 있었습니다. 발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와 연결된 7,000개 이상의 신경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이 건강해야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무릎, 허리, 심지어 어깨까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제가 50년간 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발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심지어 두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노 어르신께 제가 제안한 발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푸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5분 정도 문지르는 발바닥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심장과 간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 특히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커져 만성 피로와 몸속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발에 바셀린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기 있는 크림을 바르고 충격을 줄여주는 좋은 깔창이 있는 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화학 성분이 많은 고가의 제품보다 이런 단순한 천연 성분들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 중 85%는 3달 이내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후 이민노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으시고 손주 결혼식에서 직접 신부를 맞이하러 걸어가고 춤까지 추셨다며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변화는 약물 치료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약물은 잠시 통증을 가릴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84세의 박명자 할머니는 이 발 관리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물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원인이 허벅지 안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6살의 장승민 할아버지는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부어서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허벅지 안쪽은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중요한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막히면 다리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수면의 질이 42%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장승민 할아버지께 추천해드린 허벅지 안쪽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 특히 피부가 접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면 소재의 속옷을 입고 꽉 끼는 옷은 피하며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잘 때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꽉 끼는 옷만 바꿔도 혈액순환이 25%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보게 한 후 무릎을 양쪽으로 펼치는 자세로 매일 저녁 TV를 보면서 3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허벅지 안쪽에 베이비 파우더나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 습기를 조절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장승민 할아버지의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나 기관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겨드랑이가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제 환자 중 68살의 황미경 할머니는 매년 환절기마다 심한 감기에 걸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할머니의 겨드랑이 림프절은 부어 있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겨드랑이가 막히면 몸의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독일 미넨 대학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림프절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이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겨드랑이 관리만으로 감기 발생률이 63%나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황미경 할머니께 알려드린 겨드랑이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겨드랑이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미지근한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헹구는 것입니다. 둘째, 샤워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던 물기를 제거하고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아침에 2분간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림프 흐름이 좋아집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해주세요. 미국 면역학회 연구에 따르면 림프 마사지만으로 면역세포 활성이 28% 증가한다고 합니다. 6달 후, 황미경 할머니는 그해 환절기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4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 관리법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 머리 피부와 등, 수요일에는 발, 금요일에는 허벅지 안쪽, 일요일에는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식으로 요일별로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많은 방법 같아 다 실천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처럼 자주 보는 곳에 머리, 수, 발, 금, 허벅지, 일, 겨드랑이 이렇게 간단히 메모를 붙여두세요. 한 달 후, 박정숙 할머니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고 허리를 펴고 팔걸음도 가볍게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온몸이 아프지 않아요. 발목도 안 아프고 무릎도 덜 아파요.
요즘 감기도 안 걸리고 밤에 잠도 잘 와요. 제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제 환자 중 92%는 첫 주부터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차부터 대부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5분의 힘을 믿으십시오. 79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셨는데 제가 권유한 발 관리와 허벅지 안쪽 관리를 꾸준히 하신 결과 몇 달 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많이 좋아져 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한 주는 몸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2주만 참아보세요. 그 이후에는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제가 87세가 되어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 달라진 자신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건강해지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영철입니다. 제 나이 87입니다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 건강 비결을 궁금해하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87살의 골프 선수인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체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분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했고 일어나면 온몸이 경직되어 오래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건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90%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10년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변화가 없다면 1년 후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우리가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4가지 신체 부위 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요법보다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환자들은 3일 만에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비법은 제가 87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건강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4가지 부위는 바로 머리 피부와 등, 발, 허벅지 안쪽, 그리고 겨드랑이입니다. 이 부위들만 잘 관리해도 몸은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기억력 저하와 관련 있을 수 있는 머리 피부와 등 관리입니다. 제 환자 중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을 자주 헷갈려 하셨습니다. 손주가 5명인데 큰 손주 이름을 부르려다 작은 손주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아예 이름이 생각나지 않기도 했죠. 할머니의 머리 피부를 만져보니 굳어 있었고 등 근육은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머리 피부는 마르고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았습니다. 머리 피부와 등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뇌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 피부에는 작은 혈관들이 많아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머리 피부가 경직되고 등 근육이 뭉치면 목과 어깨의 통증은 물론 머리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단 5분 투자로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물 없이 뇌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제가 김명자 할머니께 제안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목욕할 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살짝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 끝으로 머리 피부를 5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앞머리부터 뒷머리, 귀 주변까지 동그라미를 그리듯 문지르세요. 연구에 따르면 머리 전체 마사지는 혈류를 30% 증가시켜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아침에 간단한 등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옆으로 몸을 구부리는 동작을 오른쪽으로 10초, 왼쪽으로 10초씩만 해도 등 근육이 풀립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꾸준히 머리 피부 마사지를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23%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주 후,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을 훨씬 잘 기억하게 되었고, 각자 좋아하는 과자도 기억해 사주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머리 피부와 등의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간 이 방법으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중 87%가 2달 이내에 기억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제 환자 중 72살의 이민노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다리를 절뚝이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주 결혼식에 제대로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죠. 어르신의 발을 살펴보니 굳은 살이 박히고 발바닥 피부는 갈라져 있었으며 발가락 사이에는 염증까지 있었습니다. 발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와 연결된 7,000개 이상의 신경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이 건강해야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무릎, 허리, 심지어 어깨까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제가 50년간 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발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심지어 두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노 어르신께 제가 제안한 발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푸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5분 정도 문지르는 발바닥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심장과 간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 특히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커져 만성 피로와 몸속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발에 바셀린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기 있는 크림을 바르고 충격을 줄여주는 좋은 깔창이 있는 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화학 성분이 많은 고가의 제품보다 이런 단순한 천연 성분들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 중 85%는 3달 이내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후 이민노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으시고 손주 결혼식에서 직접 신부를 맞이하러 걸어가고 춤까지 추셨다며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변화는 약물 치료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약물은 잠시 통증을 가릴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84세의 박명자 할머니는 이 발 관리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물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원인이 허벅지 안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6살의 장승민 할아버지는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부어서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허벅지 안쪽은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중요한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막히면 다리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수면의 질이 42%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장승민 할아버지께 추천해 드린 허벅지 안쪽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 특히 피부가 접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면 소재의 속옷을 입고 꽉 끼는 옷은 피하며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잘 때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꽉 끼는 옷만 바꿔도 혈액순환이 25%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보게 한 후 무릎을 양쪽으로 펼치는 자세로 매일 저녁 TV를 보면서 3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허벅지 안쪽에 베이비 파우더나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 습기를 조절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장승민 할아버지의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나 기관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겨드랑이가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제 환자 중 68살의 황미경 할머니는 매년 환절기마다 심한 감기에 걸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할머니의 겨드랑이 림프절은 부어 있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겨드랑이가 막히면 몸의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독일 미넨 대학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림프절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이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겨드랑이 관리만으로 감기 발생률이 63%나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황미경 할머니께 알려드린 겨드랑이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겨드랑이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미지근한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헹구는 것입니다. 둘째, 샤워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던 물기를 제거하고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아침에 2분간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림프 흐름이 좋아집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해주세요. 미국 면역학회 연구에 따르면 림프 마사지만으로 면역세포 활성이 28% 증가한다고 합니다. 6달 후, 황미경 할머니는 그해 환절기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4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 관리법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 머리 피부와 등, 수요일에는 발, 금요일에는 허벅지 안쪽, 일요일에는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식으로 요일별로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많은 방법 같아 다 실천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처럼 자주 보는 곳에 머리, 수, 발, 금, 허벅지, 겨드랑이 이렇게 간단히 메모를 붙여두세요. 한 달 후, 박정숙 할머니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고 허리를 펴고 팔걸음도 가볍게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온몸이 아프지 않아요. 발목도 안 아프고 무릎도 덜 아파요. 요즘 감기도 안 걸리고 밤에 잠도 잘 와요. 제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제 환자 중 92%는 첫 주부터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차부터 대부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5분의 힘을 믿으십시오. 79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셨는데 제가 권유한 발 관리와 허벅지 안쪽 관리를 꾸준히 하신 결과 몇 달 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많이 좋아져 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한 주는 몸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2주만 참아보세요. 그 이후에는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제가 87세가 되어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 달라진 자신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건강해지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영철입니다. 제 나이 87입니다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 건강 비결을 궁금해하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87살의 골프 선수인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체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분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했고 일어나면 온몸이 경직되어 오래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건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90%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10년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변화가 없다면 1년 후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우리가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4가지 신체 부위 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요법보다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환자들은 3일 만에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비법은 제가 87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건강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4가지 부위는 바로 머리 피부와 등, 발, 허벅지 안쪽, 그리고 겨드랑이입니다. 이 부위들만 잘 관리해도 몸은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기억력 저하와 관련 있을 수 있는 머리 피부와 등 관리입니다. 제 환자 중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을 자주 헷갈려 하셨습니다. 손주가 5명인데 큰 손주 이름을 부르려다 작은 손주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아예 이름이 생각나지 않기도 했죠. 할머니의 머리 피부를 만져보니 굳어 있었고 등 근육은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머리 피부는 마르고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았습니다. 머리 피부와 등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뇌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 피부에는 작은 혈관들이 많아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머리 피부가 경직되고 등 근육이 뭉치면 목과 어깨 통증은 물론 머리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단 5분 투자로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물 없이 뇌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제가 김명자 할머니께 제안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목욕할 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살짝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 끝으로 머리 피부를 5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앞머리부터 뒷머리, 귀 주변까지 동그라미를 그리듯 문지르세요. 연구에 따르면 머리 전체 마사지는 혈류를 30% 증가시켜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아침에 간단한 등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옆으로 몸을 구부리는 동작을 오른쪽으로 10초, 왼쪽으로 10초씩만 해도 등 근육이 풀립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꾸준히 머리 피부 마사지를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23%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주 후,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을 훨씬 잘 기억하게 되었고 각자 좋아하는 과자도 기억해 사주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머리 피부와 등의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간 이 방법으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중 87%가 2달 이내에 기억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제 환자 중 72살의 이민노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다리를 절뚝이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주 결혼식에 제대로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죠. 어르신의 발을 살펴보니 굳은 살이 박히고 발바닥 피부는 갈라져 있었으며 발가락 사이에는 염증까지 있었습니다. 발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와 연결된 7,000개 이상의 신경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이 건강해야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무릎, 허리, 심지어 어깨까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제가 50년간 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발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심지어 두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노 어르신께 제가 제안한 발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푸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5분 정도 문지르는 발바닥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심장과 간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 특히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커져 만성 피로와 몸속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발에 바셀린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기 있는 크림을 바르고 충격을 줄여주는 좋은 깔창이 있는 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화학 성분이 많은 고가의 제품보다 이런 단순한 천연 성분들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 중 85%는 3달 이내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후 이민노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으시고 손주 결혼식에서 직접 신부를 맞이하러 걸어가고 춤까지 추셨다며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변화는 약물 치료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약물은 잠시 통증을 가릴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84세의 박명자 할머니는 이 발 관리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물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원인이 허벅지 안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6살의 장승민 할아버지는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부어서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허벅지 안쪽은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중요한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막히면 다리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수면의 질이 42%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장승민 할아버지께 추천해 드린 허벅지 안쪽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 특히 피부가 접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면 소재의 속옷을 입고 꽉 끼는 옷은 피하며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잘 때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꽉 끼는 옷만 바꿔도 혈액순환이 25%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보게 한 후 무릎을 양쪽으로 펼치는 자세로 매일 저녁 TV를 보면서 3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허벅지 안쪽에 베이비 파우더나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 습기를 조절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장승민 할아버지의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나 기관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겨드랑이가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제 환자 중 68살의 황미경 할머니는 매년 환절기마다 심한 감기에 걸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할머니의 겨드랑이 림프절은 부어 있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겨드랑이가 막히면 몸의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독일 미넨 대학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림프절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이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겨드랑이 관리만으로 감기 발생률이 63%나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황미경 할머니께 알려드린 겨드랑이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겨드랑이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미지근한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헹구는 것입니다. 둘째, 샤워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던 물기를 제거하고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아침에 2분간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림프 흐름이 좋아집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해주세요. 미국 면역학회 연구에 따르면 림프 마사지만으로 면역세포 활성이 28% 증가한다고 합니다. 6달 후, 황미경 할머니는 그해 환절기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4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 관리법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 머리 피부와 등, 수요일에는 발, 금요일에는 허벅지 안쪽, 일요일에는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식으로 요일별로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많은 방법 같아 다 실천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처럼 자주 보는 곳에 머리, 수, 발, 금, 허벅지, 겨드랑이 이렇게 간단히 메모를 붙여두세요. 한 달 후, 박정숙 할머니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고 허리를 펴고 팔걸음도 가볍게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온몸이 아프지 않아요. 발목도 안 아프고 무릎도 덜 아파요. 요즘 감기도 안 걸리고 밤에 잠도 잘 와요. 제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제 환자 중 92%는 첫 주부터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차부터 대부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5분의 힘을 믿으십시오. 79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셨는데 제가 권유한 발 관리와 허벅지 안쪽 관리를 꾸준히 하신 결과 몇 달 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많이 좋아져 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한 주는 몸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2주만 참아보세요. 그 이후에는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제가 87세가 되어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 달라진 자신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건강해지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영철입니다. 제 나이 87입니다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 건강 비결을 궁금해하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87살의 골프 선수인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체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분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했고 일어나면 온몸이 경직되어 오래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건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90%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10년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변화가 없다면 1년 후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우리가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4가지 신체 부위 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요법보다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환자들은 3일 만에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비법은 제가 87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건강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4가지 부위는 바로 머리, 피부와 등, 발, 허벅지 안쪽, 그리고 겨드랑이입니다. 이 부위들만 잘 관리해도 몸은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기억력 저하와 관련 있을 수 있는 머리, 피부와 등 관리입니다. 제 환자 중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을 자주 헷갈려 하셨습니다. 손주가 5명인데 큰 손주 이름을 부르려다 작은 손주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아예 이름이 생각나지 않기도 했죠. 할머니의 머리 피부를 만져보니 굳어 있었고 등 근육은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머리 피부는 마르고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았습니다. 머리 피부와 등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뇌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 피부에는 작은 혈관들이 많아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머리 피부가 경직되고 등 근육이 뭉치면 목과 어깨 통증은 물론 머리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단 5분 투자로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물 없이 뇌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제가 김명자 할머니께 제안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목욕할 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살짝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 끝으로 머리 피부를 5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앞머리부터 뒷머리, 귀 주변까지 동그라미를 그리듯 문지르세요. 연구에 따르면 머리 전체 마사지는 혈류를 30% 증가시켜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아침에 간단한 등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옆으로 몸을 구부리는 동작을 오른쪽으로 10초, 왼쪽으로 10초씩만 해도 등 근육이 풀립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꾸준히 머리 피부 마사지를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23%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주 후,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을 훨씬 잘 기억하게 되었고 각자 좋아하는 과자도 기억해 사주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머리 피부와 등의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간 이 방법으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중 87%가 2달 이내에 기억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제 환자 중 72살의 이민노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다리를 절뚝이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주 결혼식에 제대로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죠. 어르신의 발을 살펴보니 굳은 살이 박히고 발바닥 피부는 갈라져 있었으며 발가락 사이에는 염증까지 있었습니다. 발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와 연결된 7,000개 이상의 신경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이 건강해야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무릎, 허리, 심지어 어깨까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제가 50년간 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발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심지어 두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노 어르신께 제가 제안한 발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푸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5분 정도 문지르는 발바닥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심장과 간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 특히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커져 만성 피로와 몸속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발에 바셀린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기 있는 크림을 바르고 충격을 줄여주는 좋은 깔창이 있는 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화학 성분이 많은 고가의 제품보다 이런 단순한 천연 성분들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 중 85%는 3달 이내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후 이민노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으시고 손주 결혼식에서 직접 신부를 맞이하러 걸어가고 춤까지 추셨다며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변화는 약물 치료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약물은 잠시 통증을 가릴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84세의 박명자 할머니는 이 발 관리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물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원인이 허벅지 안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6살의 장승민 할아버지는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부어서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허벅지 안쪽은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중요한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막히면 다리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수면의 질이 42%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장승민 할아버지께 추천해드린 허벅지 안쪽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 특히 피부가 접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면 소재의 속옷을 입고 꽉 끼는 옷은 피하며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잘 때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꽉 끼는 옷만 바꿔도 혈액순환이 25%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보게 한 후 무릎을 양쪽으로 펼치는 자세로 매일 저녁 TV를 보면서 3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허벅지 안쪽에 베이비 파우더나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 습기를 조절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장승민 할아버지의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나 기관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겨드랑이가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제 환자 중 68살의 황미경 할머니는 매년 환절기마다 심한 감기에 걸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할머니의 겨드랑이 림프절은 부어 있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겨드랑이가 막히면 몸의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독일 미넨 대학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림프절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이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겨드랑이 관리만으로 감기 발생률이 63%나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황미경 할머니께 알려드린 겨드랑이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겨드랑이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미지근한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헹구는 것입니다. 둘째, 샤워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던 물기를 제거하고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아침에 2분간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림프 흐름이 좋아집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해주세요. 미국 면역학회 연구에 따르면 림프 마사지만으로 면역세포 활성이 28% 증가한다고 합니다. 6달 후, 황미경 할머니는 그해 환절기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4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 관리법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 머리 피부와 등, 수요일에는 발, 금요일에는 허벅지 안쪽, 일요일에는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식으로 요일별로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많은 방법 같아 다 실천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처럼 자주 보는 곳에 머리, 수, 발, 금, 허벅지, 일, 겨드랑이 이렇게 간단히 메모를 붙여두세요. 한 달 후, 박정숙 할머니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고 허리를 펴고 팔걸음도 가볍게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온몸이 아프지 않아요. 발목도 안 아프고 무릎도 덜 아파요. 요즘 감기도 안 걸리고 밤에 잠도 잘 와요. 제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제 환자 중 92%는 첫 주부터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차부터 대부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5분의 힘을 믿으십시오. 79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셨는데 제가 권유한 발 관리와 허벅지 안쪽 관리를 꾸준히 하신 결과 몇 달 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많이 좋아져 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한 주는 몸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몸이 변화에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2주만 참아보세요. 그 이후에는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제가 87세가 되어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달 후 달라진 자신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반드시 건강해지실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영철입니다. 제 나이 87입니다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제 건강 비결을 궁금해하십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87살의 골프 선수인데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체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분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워했고 일어나면 온몸이 경직되어 오래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무릎과 허리 통증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그건 결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80%가 만성 통증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을 실천한 환자들의 90%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저 역시 10년 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변화가 없다면 1년 후에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나이 들어서도 활기차게 살 수 있는 우리가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4가지 신체 부위 관리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요법보다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환자들은 3일 만에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비법은 제가 87세까지 현역 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든 건강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4가지 부위는 바로 머리, 피부와 등, 발, 허벅지 안쪽, 그리고 겨드랑이입니다. 이 부위들만 잘 관리해도 몸은 10년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기억력 저하와 관련 있을 수 있는 머리, 피부와 등 관리입니다. 제 환자 중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을 자주 헷갈려 하셨습니다. 손주가 5명인데 큰 손주 이름을 부르려다 작은 손주 이름을 부르고 때로는 아예 이름이 생각나지 않기도 했죠. 할머니의 머리 피부를 만져보니 굳어 있었고 등 근육은 돌처럼 딱딱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머리 피부는 마르고 피가 제대로 돌지 않았습니다. 머리 피부와 등은 우리 몸의 중요한 길목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뇌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특히 머리 피부에는 작은 혈관들이 많아 혈액순환이 중요합니다. 머리 피부가 경직되고 등 근육이 뭉치면 목과 어깨 통증은 물론 머리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여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루 단 5분 투자로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약물 없이 뇌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죠. 제가 김명자 할머니께 제안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목욕할 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솔을 이용해 등을 부드럽게 문질러 오래된 각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살짝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 끝으로 머리 피부를 5분 동안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앞머리부터 뒷머리, 귀 주변까지 동그라미를 그리듯 문지르세요. 연구에 따르면 머리 전체 마사지는 혈류를 30% 증가시켜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아침에 간단한 등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옆으로 몸을 구부리는 동작을 오른쪽으로 10초, 왼쪽으로 10초씩만 해도 등 근육이 풀립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꾸준히 머리 피부 마사지를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23%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주 후, 김명자 할머니는 손주들 이름을 훨씬 잘 기억하게 되었고 각자 좋아하는 과자도 기억해 사주셨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머리 피부와 등의 혈액순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간 이 방법으로 수천 명의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중 87%가 2달 이내에 기억력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발입니다. 제 환자 중 72살의 이민노 어르신은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 다리를 절뚝이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손주 결혼식에 제대로 참석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죠. 어르신의 발을 살펴보니 굳은 살이 박히고 발바닥 피부는 갈라져 있었으며 발가락 사이에는 염증까지 있었습니다. 발은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우리 몸의 모든 부위와 연결된 7,000개 이상의 신경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이 건강해야 온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무릎, 허리, 심지어 어깨까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제가 50년간 의료 현장에서 경험한 바로는 발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심지어 두통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민노 어르신께 제가 제안한 발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3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입니다. 물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으면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를 푸는데 더욱 효과적입니다.
둘째, 테니스 공이나 골프 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5분 정도 문지르는 발바닥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심장과 간 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 특히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를 깨끗이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감염의 위험이 커져 만성 피로와 몸속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발에 바셀린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기 있는 크림을 바르고 충격을 줄여주는 좋은 깔창이 있는 푹신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화학 성분이 많은 고가의 제품보다 이런 단순한 천연 성분들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 중 85%는 3달 이내에 무릎 통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후 이민노 어르신은 활짝 웃으며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으시고 손주 결혼식에서 직접 신부를 맞이하러 걸어가고 춤까지 추셨다며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변화는 약물 치료로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약물은 잠시 통증을 가릴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84세의 박명자 할머니는 이 발 관리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혈압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약물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쥐가 나서 잠을 설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원인이 허벅지 안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6살의 장승민 할아버지는 밤마다 다리가 저리고 부어서 10년 넘게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허벅지 안쪽은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중요한 혈관과 림프관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이 막히면 다리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수면의 질이 42%나 향상된다고 합니다. 장승민 할아버지께 추천해드린 허벅지 안쪽 관리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매일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 특히 피부가 접히는 부분을 꼼꼼하게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둘째, 면 소재의 속옷을 입고 꽉 끼는 옷은 피하며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잘 때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꽉 끼는 옷만 바꿔도 혈액순환이 25%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나비 자세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마주보게 한 후 무릎을 양쪽으로 펼치는 자세로 매일 저녁 TV를 보면서 3분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허벅지 안쪽에 베이비 파우더나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려 습기를 조절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한 달 후, 장승민 할아버지의 다리 저림이 거의 사라졌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수면제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한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나 기관지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 겨드랑이가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제 환자 중 68살의 황미경 할머니는 매년 환절기마다 심한 감기에 걸려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할머니의 겨드랑이 림프절은 부어 있었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겨드랑이가 막히면 몸의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독일 미넨 대학 연구에 따르면 겨드랑이 림프절이 건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면역력이 훨씬 강하다고 합니다. 겨드랑이 관리만으로 감기 발생률이 63%나 낮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제가 황미경 할머니께 알려드린 겨드랑이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겨드랑이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고 미지근한 물로 30초 이상 충분히 헹구는 것입니다. 둘째, 샤워 후 겨드랑이를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던 물기를 제거하고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아침에 2분간 림프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면 림프 흐름이 좋아집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해주세요. 미국 면역학회 연구에 따르면 림프 마사지만으로 면역세포 활성이 28% 증가한다고 합니다. 6달 후, 황미경 할머니는 그해 환절기 동안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손주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4가지 중요한 신체 부위 관리법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월요일에는 머리 피부와 등, 수요일에는 발, 금요일에는 허벅지 안쪽, 일요일에는 겨드랑이를 관리하는 식으로 요일별로 실천해보세요. 처음에는 너무 많은 방법 같아 다 실천하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냉장고나 화장실 거울처럼 자주 보는 곳에 머리, 수, 발, 금, 허벅지, 겨드랑이 이렇게 간단히 메모를 붙여두세요. 한 달 후, 박정숙 할머니라는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걸음걸이가 완전히 달라졌고 허리를 펴고 팔걸음도 가볍게 걸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온몸이 아프지 않아요. 발목도 안 아프고 무릎도 덜 아파요. 요즘 감기도 안 걸리고 밤에 잠도 잘 와요. 제가 2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제 환자 중 92%는 첫 주부터 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2주차부터 대부분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5분의 힘을 믿으십시오. 79세의 김영수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셨는데 제가 권유한 발 관리와 허벅지 안쪽 관리를 꾸준히 하신 결과 몇 달 후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수치도 많이 좋아져 약 용량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처음 한 주는 몸이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